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쪽집게 백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자, 차분하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1번 강의 들어갑니다. 자, 1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 항상 취득, 보유, 양도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종부세도 보유 단계, 인지세는 소유권을 얘기할 때는 취득 양도,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 그리고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죠. 취득, 보유, 양도.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있다고 배웠어요? 취득, 보유. 그럼 취득하는 경우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죠?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인지세는 소유권을 얘기할 때는 취득, 보유, 양도 하면 안 돼요. 취득, 양도. 사고, 팔고, 소유권. 사고, 팔고. 임대할 때는 인지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고, 팔고, 소유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산세.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가산세. 자, 이것도 개정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산세. 자, 국세든 지방세든 가산세는 의무,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라. 안 했을 때 지방세 또는 국세의 세목이며, 그리고 국세를 감면받았을 때는 원칙론이 뭐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지방세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기한까지 완납을 안 하면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뭐가 붙는다?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죠? 국세, 지방세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3%부터 또 이제 납부할 때까지 이제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자, 체납된 지방세에 월할가산세가 붙습니다. 이게 바뀌었죠. 66 월 0.66%. 75는 작년의 답이에요. 납부지연가산세. 그래도 월할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세. 그래도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틀린 거네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30만 원이 아니라 개정됐죠. 얼마 미만? 45만 원 미만은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냐며 45만 원 미만 여부를 따질 때는 뭐다? 둘 이상 세목별로 판단한다. 그래서 두 가지는 틀렸고 두 가지는 말은 맞는 거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개정됐어요. 66. 계속 중요한 거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03번으로 들어가죠. 이제 이번에는 납세 의무보다 성립 시기.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죠. 옳은 것을 찾아라. 자,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는데 몇 월 며칠? 7월 1일. 그럼 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뭐다? 양도소득세 10%죠. 10%가 붙으니까 이 녀석이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럼 양도소득은 언제 성립한다? 매년 12월 31일, 즉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성립하면 10%가 같이 성립합니다. 매년 12월 말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죠.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교육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죠. 즉 과세 기준일에. 그럼 중간 예납하는 거는 중간으로 자르면 돼. 12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 한글로 물어볼 때는 중간 예납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중간 예납이 끝나는 때는 6월 31일. 자,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성립해요? 자,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 즉 이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무신고 가산세가 성립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그래도 법정 신고기한이 결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 보시면 이게 일일 가산세는 뭐다? 이거는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일일마다 0.022은 뭐다?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성립식입니다. 일일 가산세, 일일 10만 원당 둘.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 지연 가산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뭐다? 무신고 20%가 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20%씩 성립하고 무신고니까. 그럼 이거 납부를 안 했잖아. 그럼 납부지연가산세 성립시기는 일일가산세. 일일마다 그날이 경과할 때마다 0.022. 그래서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과소도 똑같죠? 신고기한이 경과할 때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0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납세 의무 성립시기로 옳은 거네요. 04번.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성립하죠. 소득세는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2월 말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랑 같이 성립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하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맞죠? 6월 1일.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본세랑 함께 성립한다. 본세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수시는 수시로 시작하되 반드시 사유자가 붙어야 됩니다. 수시 부과할 때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사유자가 붙어야 된다. 그럼 정답은 4번 디귿, 리을, 리음. 기역, 리을은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성립 시기를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05번. 이번에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요. 틀린 것. 자, 1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취득세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소득세는 1년이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면 확정된다. 종부세는 벌써 틀렸죠?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표와세액을 정부가 뭐다? 원칙이 결정했을 때 확정됩니다. 선택했을 때는 신고로 가는데 항상 원칙을 답해야죠.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럼 답은 3번이네. 그 다음 재산세와 소방부는 같이 가죠? 언제?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and 과표와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리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10%는 뭐다?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10%가 성립하고 그리고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그리고 10%가 확정되죠. 그래서 성립하고 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이렇게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그리고 특별징수하는 소득세. 그리고 뭐가 있다? 인지세. 인지세는 언제 성립해요? 과세기간에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고 동시에 인지세가 확정되죠. 그래도 원천징수하는 그런 급여를 지급할 때 성립하고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10%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됩니다. 세 가지. 05번이네요. 답은 3번. 자, 그 다음 0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종부세. 자, 이번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하고 사기나 부정. 우리가 배웠죠? 사기나 부정은 몇 년? 열받아라 10년. 제척기간이다. 맞죠? 그리고 2번.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됐다.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다. 그럼 확정되면 뭐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거는 1년입니다. 1년이라고요. 1년, 2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세무서장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명의되어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행위를 한 거죠. 그럴 때는 당초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역시 뭡니까?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포인트가 1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4번. 자, 종부세든 재산세든 제척기간에 기사한 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뭐다?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척기간에 기사한 일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납부기한의 다음 날은 뭐다? 이거는 소멸시 후에 기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에 기사한 일과 소멸시 후에 기사한 일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납세의무 성립이다. 자, 그리고 5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네. 무신고. 자, 이 경우 뭐다? 제척기간에 기사한 일은 몇 년이다? 7년. 7년입니다. 7년.
무신고하면 7년, 사기부정은 10년, 과소신고는 제척기간은 5년이네요. 그래서 무신고는 7년. 자, 이렇게 해서 6번의 답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 4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정부가 결정한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은 소멸시효 기산일입니다. 헷갈리지 말자. 자, 7번으로 들어가죠. 자, 이번에는 소멸사유입니다. 소멸사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7번. 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나왔네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맞죠?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제척기간의 기산일. 자, 그 다음 5억 이상 국세입니다. 국세 5억입니다. 자,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지방세만. 국세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럼 10년이 뭐다? 소멸시효다. 가산세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국세는 그냥 5억 이상이면 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뜻이죠. 요거 제외는 지방세만 쓰는 거다. 그리고 4번 부가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뭐다?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총장, 최고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압류. 이게 중단사유입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은 이거는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정지사유. 기간자가 없는 거는 중단사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리고 1번도 중요해요. 신고하는 세금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 기산일도 신고기한의 다음 날 똑같죠?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6월 1일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신고하는 세금, 결정하는 세금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8번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네요.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라 증명재산을 매각했다.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이거 포인트가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이 뭐다?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이게 답이죠.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저당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종부세.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랑 같이 가니까 이거는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이거는 결정하는 거.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거. 이것도 아니고. 자, 종합소득세도 신고하는 거. 그 다음 소방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 당해세잖아. 재산세도 뭐다? 결정하는 거.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 3개.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고하는 세금이 세 가지죠. 이에는 뭐가 우선해요?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과 조세채권의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신고하는 세금은 비교해서 빠른 것을 우선한다. 항상 결정하는 세금 세 가지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네. 자, 틀린 거예요. 자,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부세, 당해세죠? 그럼 뭐다? 전세권과 경합을 벌이네. 그럼 종부세는 항상 보다 저당권보다 우선하네. 맞는 질문이죠. 국어 실력 테스트네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나왔네. 신고하는 거잖아. 신고서를 납세직원할 시장에 제출한 날, 이게 신고일이잖아. 근데 신고일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죠? 그럼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취득세보다 우선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빠른 날. 그러나 후자가 들어가면 취득세가 우선하겠죠? 전자가 들어가니까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그리고 강제 집행 비용입니다. 이거는 국세보다 항상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리고 4번 또 나왔죠? 재산세와 저당권이 경합을 벌이네. 그럼 항상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리고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뭐가 우선한다? 담보가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이거는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보다 우선한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담보가 우선합니다. 그래도 조세채권 간에도 순위는 1순위가 담보된 조세채권, 2순위가 압류된 조세채권, 3순위는 뭐라 그랬어요?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 순서 조세채권 상호간에도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9번의 답은 5번이네요. 자,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체 문제네요. 부과,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이죠.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죠? 무신고잖아. 그래서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은 무신고는 7년이죠. 과소신고하면 5년, 사기부정은 10년. 그리고 지방세를 불복합니다. 자,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선택사항의 이의신청은 심판 청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천직으로 신고 납부죠. 자, 그 다음 자, 4번은 뭐다? 가산세인데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납부기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보죠. 1일 0.022 10만 원당 22 납부니까. 그러나 무신고 가산세 하면 20% 맞는 거예요. 납부예요. 포인트가 신고가 아니라. 그리고 징수금의 순서는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가산세 순서입니다. 뒤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자, 11번으로 들어갑니다.
거주자 개인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 갑이 주인공이죠. 보유하고 있다.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틀린 거다. 을, 갑, 병, 취득, 그리고 보유, 병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1번,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았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일이죠.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이죠. 계약일이 취득일이다. 즉 계약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일이다.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증여받았을 때 취득세 취득일은 계약일. 팔아먹을 때가 양도세가 증여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 갑이. 그럼 무슨 뜻이야? 자, 잔금은 끝났는데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해. 이거잖아요. 그럼 재산세 고지서는 을에게 보내겠죠. 등기 안 했으니까 갑을 모르잖아. 그럼 을은 어떻게 하라? 갑을 신고해야죠. 언제까지? 6월 15일까지. 누가 신고합니까? 을이. 갑이 그러면 큰일 나요. 을이 신고를 해야죠. 갑을. 그래서 등기하지 않았다면 을은 소재지관할 재창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이게 10일이 틀렸잖아요. 15일이죠. 그래서 6월 15일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누가? 을. 갑하면 큰일 납니다. 10일이 아니라 15일. 답은 2번이네. 그리고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간다. 그럼 납기는 똑같죠? 그래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면 무조건 종부세는 뭐다? 확정된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하라 이거지. 그리고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에 취득했다. 면세점이네. 면세점. 그럼 취득세는 과세할 수 없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가 있다. 40만 원 갖고 등록면허세를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 했다? 예정 신고했다. 그럼 신고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취득세로 들어왔어요.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2번. 자, 항상 취득세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2번은 주택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조합원에서 제외. 그리고 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 가족 간의 매매로 취득하면 원칙이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입증했네.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맞네.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이나 등기대 필요한 직계 부동산을 교환이잖아. 가족 간의 교환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유상으로 바뀝니다. 무상 틀렸네. 답은 4번. 그리고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자,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공경매로 가족 간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가 나가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13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납세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1번. 지목을 변경했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리고 상속입니다.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뭐다?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하는 거죠.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나왔네. 자,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존속과 서로 교환. 항상 교환은 유상입니다. 유상. 자, 4번은 법이 바뀐 겁니다. 13번 증여. 증여로 인해서 승계 취득,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서 계약 해제. 자, 이거 틀렸죠?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증여는 말일부터 유상이 60일이죠. 그리고 이게 틀렸네.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증여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일 하면 안 돼요. 3개월 이내에 공정증서에서 계약 해제가 돼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60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5번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보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네. 자, 부담부 증여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고 나머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답한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이네요. 13번의 답은 5번. 그래서 이 지문 꼭 기억 잘해야 돼요. 4번 증여입니다. 유상이 아니라 취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유상일 때는 60일이고요.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하더라도 그러면 취득으로 본다. 자, 1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점주주네요. 취득세. 과점주주 틀린 거다. 자, 설립시. 과점주주네요. 50%가 넘어갔다. 그래서 과점주주네. 과점주주입니다. 설립시. 근데 추가로 10%를 취득해서 총 지분이 70% 됐다. 그럼 이거는 이미 과점주주잖아.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지분이 증가됐잖아. 지분이 증가되면 뭐다?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증가분. 그럼 전체 지분에서 60%를 빼야죠. 10%. 왜 뺀다?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과점주주가 됐을 때만. 근데 설립시인데 과점주주가 아니네. 이거는 과점주주니까 빼고 이거는 빼면 안 되겠죠.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20%를 취득해서 총지분 60%. 그럼 얘는 과점주주. 최초의 과점주주네. 그럼 이럴 때는 간주되는 지분 비율은 모두 60%지. 이렇게. 그래서 설립시 과점주주는 전체 지분에서 60%를 빼고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네. 40%니까 더해야죠. 더해서 과점주주를 만들어.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입니다. 자, 3번 이제 설립 후. 과점주주네. 그럼 이미 과점주주네. 그래서 10%의 주식을 취득해서 70%가 됐네. 그럼
자, 설립 후 과점주주니까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죠? 6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했어. 그러니까 70% 증가됐네. 그럼 몇 프로만? 10%만 납부하면 되죠. 그리고 설립 후 60%네. 그럼 취득세 납부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됐어? 양도했잖아. 이미 과점주주가 이번에는 15% 양도했어. 그럼 45% 과점주주가 아니네. 자, 근데 추가로 10%를 취득했어. 그럼 55% 과점주주네. 아니었다가. 근데 종전의 과점주주보다 지불이 오히려 감소됐네. 이게 높잖아. 이럴 때는 감소된 경우는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0%다. 납세할 의무가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설립 후 60% 취득세 납부했죠? 자, 20% 주식을 양도합니다. 그럼 40% 과점주주가 아니네. 그럼 추가로 25%를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네. 그럼 60%에서 60%가 이번에는 65%가 됐네. 그럼 증가됐죠? 그럼 이럴 때 간주되는 비율은 5%입니다. 5%.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종전의 과점주주 지분 비율보다 55% 감소가 되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1번, 2번 조심해야 돼요.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전체 지분에서 어떻게 한다? 뺀다. 설립 시는 과세 안 하니까. 그러나 2번은 설립 시인데 과점주주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거랑 더해서 과점주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1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에 있어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일, 납세 의무 성립일을 물어보는 거죠. 설명으로 옳은 거다. 자, 1번. 자, 2번에 반드시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네요. 자, 그 다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없는 경우로서,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다. 취득일이다. 됐죠?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상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서로 가잖아요. 근데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자, 그 다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죠. 자, 포인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상이에요. 60일.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됐다. 입증할 때는 뭐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세 가지입니다. 세 개. 그래서 이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요 지문 꼭 기억해야 돼요.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되면 사실상, 확인이 안 되면 계약상. 그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지죠?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 되겠네요. 자, 1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험의 필수가 뭐다? 과세표준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거다. 과세표준. 자, 16번부터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